안녕하세요. 안쌤입니다. 네,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험 대비 한국문화. 네, 두 번째 시간에 나머지 부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는 무슨 뜻이에요? 네, 괜찮아요.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저도 많이 쓰는데, 한국 사람들의 괜찮아요는 어떤 뜻인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거절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싫어요, 안 돼요. 대신 괜찮아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걱정되는 것이 없다. 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드럽게 거절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사용해요. 볼까요? 제가 책을 빌려줄까요? 괜찮아요. 하나 사면 돼요. 네, 괜찮아요. 나왔죠? 아빠, 제가 청소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다 했어. 고마워. 네, 거절하는 거죠. 네, 괜찮아 하면 거절이라는 뜻입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다리에 피 나는데.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런 때는 I'm okay, 괜찮다라는 뜻이고요. 네, 별로 나쁘지 않고 보통 이상이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음식이 입에 맞아요?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많이 먹었어요. 이제 이거는 거절이죠. 아니에요. 더 이상 못 먹어요.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이런 뜻으로 우리가 괜찮아요를 쓴다는 거. 그래서 어, 그 그러니까 각 나라 사람마다 많이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땡큐 이런 말들을 그냥 항상,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일에도 땡큐 땡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꼭 아주 많이 사용하는 말들, 그런 말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괜찮아요. 네. 거절할 때, 부드럽게 거절할 때 괜찮아요. 네, 이렇게 쓴다는 팁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라는 표현, our husband. 왜 our husband? 왜 우리 남편이에요? 볼까요? 여러분 나라에서 가족이나 나라, 학교를 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나라,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나 대신 우리라는 말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가족을 소개하거나 말할 때도 내 엄마, 내 아빠, 내 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희지, 이거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딸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보다 가족,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의 문화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왜 우리, 아우어, 왜 우리라고 쓰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네, 항상 우리는 한국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영어로 하면 my라는 뜻인데, 그죠? 내 엄마, my mom, my father,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라는 표현을 쓴다 해서 한국어의 이제 명칭의 이제 특징인데, 이거를 왜 내 엄마, 내 아빠 이렇게 하지 않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식 표현이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가족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묻고 있네요. 9번 부모님 선물로 무엇을 드려요? 네, 선물. 그래서 어떤 명절이나 어떤 때 선물을 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한국에서는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결혼, 생일, 스승의 날, 어버이날 등과 같은 기념일에 선물을 합니다. 명절에는 홍삼, 고기, 과일 등 식품과 목욕용품, 세제 같은 생활용품을 선물합니다. 보통 부모님께는 건강을 위한 식품도 많이 선물하지만 물건 대신 상품권이나 현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요즘은 건강검진권, 여행 상품권을 선물하기도 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현금과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현금이 최고죠. 캐시.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드리는 문화,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는데 이렇게 명절이나 아니면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을 많이 한다는 거죠. 이제 한국에는 5월이 되면 가족의 달이라고 해서 많은 수많은 기념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5월은 돈을 많이 쓰는 달로 유명한데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뭐 5월 8일 어버이날, 그게 가장 크죠. 네, 그래서 5월 8일 어버이날, 그다음 스승의 날도 있고요. 선생님의 날이죠. 그래서 이럴 때 스승의 날은 네, 선물 안 하는 게 약간 지금은 조심스럽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생각해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특별한 날과 기념일에 부모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묻고 있네요. 그래서 한국은 아까 뭐 건강식품 아니면 생활용품 그리고 현금도 많이 드린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선물을 드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 영수증, 캐시 리시트.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뭐예요? 네. 우리가 어떤 가게에 갔을 때 계산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죠.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네. 그 편의점에서도 꼭 본인이 직접 묻지 않아도 이렇게 기계에서 이렇게 꼭 물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가게에서. 그래서 어느 식당이든 무언가를 했을 때 현금을 줬을 경우에, 카드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법으로. 그래서 현금 영수증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세금을 받을 때 세금을 깎아줄 때도 있습니다. 식당, 가게 등에서 물건을 현금으로 사고 현금 영수증 전용 카드나 카드, 휴대전화번호를 제시하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가게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면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소비자는 연말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연말에 하는 게 이제 연말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달 월급을 받으면 거기에 이제 세금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아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면 세금을 좀 돌려받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금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얼마를 줬다라는 것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현금 영수증, 그 다음 카드 사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을 국가에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받아 보신 적 있는지? 그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그러면 뭐 휴대전화 번호 눌러주세요. 뭐 이렇게 해서 현금 영수증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건소. 그래서 보건소, 여기는 헬스센터. 그래서 보건소가 병원이에요. 보건소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보건소는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곳입니다. 국가에서 질병의 예방과 진료, 공중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 지역에 만든 의료기관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위장질환, 감기 등 내과 진료뿐만 아니라 치과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교육, 영양 개선 사업, 금연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무료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입니다.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이제 임산부 영유아 지원, 그래서 산전 검사,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는 보건소에서 이제 철분제 이런 걸 무료로 주거든요, 임산부한테. 그리고 뭐 초음파라든지 이런 거는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유아 지원하는 예방접종 예전에 보건소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도 무료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까지 가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건소도 이제 영유아 예방접종을 하고는 있어요. 그 다음에 내과 진료, 뭐 위장질환, 당뇨치료, 독감 예방접종. 우리가 뭐 만 65세 되면 이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어서 보건소를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병원에서도 내과 이런 데 가면은 나이 그 해당 나이가 되면 무료로 접종하기도 하고 이렇게 비슷해졌어요. 치과 진료, 구강 위생 교육, 구강 질환 치료, 그다음 금연 상담 및 교육. 최근에 많이 하는 게 요런 거, 금연에서 담배를 끊고 싶을 때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해줘가지고 금연을 하십시오 하는 권장하는 그런 일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건소를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 보건소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건소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서 저렴하고 그 다음에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질문하네요. 네, 12번 가족들과 어디로 나들이를 가요? 네, 나들이 우리가 첫 번째 부분에서 주말에 뭐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여기는 나들이가 뭔지 소풍 가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한국 사람들은 주말에 주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SNS를 하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고궁이나 수목원 등으로도 나들이를 갑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교육을 위해 박물관이나 생태공원, 어린이공원 등에서 체험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과 연인과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타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말에 나들이를 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이제 월요일,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보통 하고요. 주말에는 쉬거나 이렇게 아니면 가까운 곳에서 이제 좀 나들이를 가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특히 어린 아이가 어리면 이제 가는 곳이 더 많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조금 더 여러 좋은 환경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있으면 답답해 하니까 이런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네요. 여러분 나라에서는 주말에 보통 어디로 나들이를 갑니까? 그래서 나들이라는 건 이제 바깥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는 보면 공원이나 아니면 고궁, 수목원, 뭐 박물관, 생태공원,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놀이공원까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느 장소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숫자는 무슨 뜻이에요? 바로 도로명 주소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건물 번호를 붙여서 표기를 해요. 이 도로명 주소가 바뀐 번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도로명 주소가 바뀐 지가 몇 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의미지? 이랬는데 알려주고 있네요. 도로명 주소는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건물 번호 사이는 10m, 건물 사이의 거리는 20m입니다. 이것만 알면 낯선 곳도 잘 찾을 수 있다는군요. 예를 들어 국립한글박물관 주소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139입니다. 그러면 서빙고로라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1390m에 있는 아까 보니까 홀수, 그래서 왼쪽 건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명 주소를 보면 우리가 그곳의 위치를 잘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주소 보고 찾아가는 것이 쉽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 도로명 주소로 바꾼 거거든요. 원래의 그 번호 체계에서
도로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해 전에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도로명 주소, 옛날 주소, 도로명 주소 이렇게 바꾸는 거 그것도 하고 있는데 옛날 주소를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명, 여러분의 사는 곳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집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를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어디가 시작되는 데서 아까 10m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은 무슨 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무슨 구 그다음에 무슨 로에 몇 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한국의 도로명 주소를 알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국 문화 네,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